안녕하세요. 푸케치북입니다. 이번에는 악순환에 빠진 내 인생 선순환으로 바꾸는 긍정습관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습관이 인생의 선순환을 만든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책. 저자의 맛있고 친절한 제안에 풍덩 빠져보기를 권한다. 인생의 마라톤을 완주하는데 큰 힘이 되어줄 책. 저자 조양재. 16여 년간 광고 카피라이터로 일하면서 의식주 중에서 주를 주로 팔았다. 20대에는 옥탑방에서 살면서 40억짜리 빌라를 팔기도 했다. 새우잠을 자면서 고래를 팔아야 하는 시기였다. 평범한 인생이었지만 삶의 마디마디마다 잠복해 있던 고통과 고난으로 스스로를 단련시켰다. 몇 년 전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이후 큰 충격과 죄책감으로 한동안 스스로를 부정하는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가장 큰 불행이라고 생각한 그 사건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주었다. 스스로를 추스리기 위해, 가족과 내 삶을 지키기 위해 긍정적인 이야기가 간절했고, 왜 긍정적인 습관이 중요한지 뼛속 깊이 느꼈다. 긍정적인 메시지가 강한 책들을 찾아서 읽고 긍정적인 말을 생활화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실천했다. 아내를 업어주거나 가족들과 함께 요리를 만드는 등의 재미있는 긍정 연습들도 많이 시도했다. 그런 순진한 노력들이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행복, 일의 만족이라는 인생의 선순환 흐름을 만들어 주었다. 2년 전 온 가족이 서울에서 벗어나 원주 치악산 자락에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프리랜서 카피라이터로 일하며 긍정습관 선순환의 법칙을 전파하는 긍정습관 전도사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이 책은 총 4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1부 몸의 긍정, 제2부 마음의 긍정, 제3부 생활의 긍정, 제4부 세상의 긍정. 프롤로그. 긍정을 받아들이면 인생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도돌이표 같은 야근이 이어지던 2008년 10월, 나는 평소와 같이 광고 아이디어를 고민하다가 밤 11시쯤 퇴근을 한다. 머리가 무겁고 몸은 몇 대 맞은 것처럼 축 늘어졌지만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는다. 늘 똑같은 길을 따라 집으로 가는 길. 그날은 비가 와서 도로도 촉촉히 젖어 있었다. 시속 60km로 1차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진 것 같은 충격이 가해졌다. 차 유리는 산삭조각 나고 팔등은 피범벅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길가에 차를 대고 상황을 살피니 내가 사람을 친 것이다. 할머니 한 분이 왕복 8차선 길을 무단횡단했다. 4차선의 진행차로에서 2차선까지 건너오셨던 모양이다. 2차선의 택시는 피했는데 나는 미처 할머니를 보지 못했다. 일단 상황은 파악했지만 나는 너무 놀라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할머니는 응급차에 실려가고 나는 경찰서로 갔다. 경찰차 안에서 온몸이 충격으로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할머니 제발 살아만 주세요. 차 안에서 그저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 경찰 조서를 받던 도중 할머니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이런 걸까? 조서를 쓰는 손에 힘이 쫙 빠져나갔다. 최대한 마음을 가다듬은 채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충격이 너무 커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옆에서 아내가 자기 잘못이 아니야 하며 위로를 했지만 어떤 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친구들도 친지들도 그냥 사고일 뿐이라고 다독였지만 도무지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충격과 죄책감으로 스스로를 부정하는 시간을 보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았다. 사고 한 달 후 나를 바라보는 가족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노심초사 내 상태만 지켜보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추스려야 했다. 워낙 책 읽기를 좋아했기에 가장 먼저 책으로 위안을 삼았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도움이 되는 책들을 읽기 시작했다. 시크릿, 꿈꾸는 다락방, 나우 등 긍정의 메시지가 강한 책들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책에 나온 방법들을 하나둘 실천에 옮겼다. 자기 주문을 외우고 긍정 노트를 쓰기 시작했다. 생활 속에서 간절하게 긍정을 받아들이고자 했다. 그런 순진한 실천이 서서히 나를 변화시켜갔다. 아내를 업어주거나 가족들과 함께 요리를 만드는 등 재밌는 긍정 연습들도 많이 시도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는 과감히 이별하고 지금 현재만을 생각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열심히 챙겼다. 그렇게 몸과 마음, 소소한 생활 습관들을 바꿔가면서 조금씩 긍정 체질을 만들어갔다. 그러자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밌고 즐거운 인생이 선물처럼 주어졌다. 사고가 나기 전에도 나는 비교적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다만 좀 막연했던 게 문제였다. 긍정이 좋다는 건 알지만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았다. 말이 씨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애고 죽겠네를 달고 살았다. 수많은 자기 개발서와 긍정에 관한 책을 하품하면서 외면했다. 빤한 이야기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떠든다고 삐딱하게 바라보기까지 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의 충격이 나를 바꾸었다. 사고를 당하고 나서 스스로를 추스르는 과정에서 긍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절실했다. 나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왜 긍정이 필요한지 뼈저리게 느꼈고 세상의 모든 성공한 이들은 긍정이 체질화된 사람이란 걸 깨달았다. 그 깨달음이 너무나 소중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이다. 세상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찬양하는 좋은 말들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직접 실천하기는 만만치 않다. 긍정을 주장하는 수많은 책들은 읽는 순간에는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막상 생활 현장에서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평소에 긍정을 실천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어려운 이야기 대신 다양하고 재미있는 연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긍정 체질로 변화시키도록 유도한다. 간혹 타고난 긍정주의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 회의와 자책에 더 익숙하다.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꾸준한 연습을 통해 긍정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습관을 체질화하는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몸의 긍정에서 시작해서 마음의 긍정, 생활의 긍정, 세상의 긍정으로 점점 확장된다. 실천하기 좀 쑥스러운 방법은 있어도 어렵거나 힘든 것은 없다. 출퇴근하면서, 설거지하면서, 근무하는 중간에 동료들과 수다를 떨면서 언제 어디서든 긍정적인 습관을 연습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오늘 저녁 집에 들어가 아내를 업어주거나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생활의 긍정을 실천하고 인스턴트 음식 대신 잡곡밥과 신선한 채소를 먹으면서 몸의 긍정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의 내용에서 힌트를 얻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변형하거나 새로운 긍정 습관을 만들어내면 더욱 좋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해봐야지 하면서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실천하는 일이다. 이 책의 내용을 모두 실천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0일이면 끝날 수도 있다. 일단 책에서 소개하는 대로 하나둘 따라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 인생에 긍정적 변화, 행복의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다. 제1부 몸의 긍정. 긍정의 첫 단계는 자신의 몸에서 시작된다. 나의 육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해보자. 자신의 오감을 깨우고 육감을 살려내자. 매일 보던 것을 색다른 시각으로 보고 매일 걷던 길을 맨발로 걸어보자. 자신의 몸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이 세상을 긍정할 수는 없다. 세상 모든 긍정은 자신의 몸을 긍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1. 괴테처럼 걷고 다빈치처럼 산책하자. 일이 안 풀릴 땐 무조건 걷자. 걷는 것은 자신을 세계로 열어놓는 것이다. 발로, 다리로, 몸으로 걸으면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에 대한 행복한 감정을 되찾는다. 다비드 르 부르통. 나는 30살이 넘도록 운전면허가 없었다.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책을 읽는 게 좋았고 버스를 타고 다니며 바깥 풍경과 사람들의 표정을 보는 게 재미있었다. BMW가 하나도 부럽지 않은 버스, 메트로, 워크족이었다. 그런데 면허를 따고 차를 사고 가족 나들이를 핑계 삼아 운전을 시작하면서 몸에 좋은 BMW와 헤어지게 되었다.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걸었는데 채 10분도 걷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걷기에 게을러지면서 온몸에 안 좋은 기운들이 생겨났다. 잔병이 많아지고 뱃살은 점점 늘어나 허리띠 구멍이 뒤로 밀려났다. 몸은 수시로 경고를 보내는데 의식은 그저 편안함에 안주하려고만 했다.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이 보행을 포기하니 몸도 일상도 퇴보해 갔다. 결국 몸무게가 0.1톤에 육박했고 머릿속도 점점 무거워졌다. 카피라이터가 생각이 무거우면 무조건 퇴출감이다. 몸 상태가 심각해지고 나서야 위기를 느낀 나는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이었다.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무조건 걸어라. 중요한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 아이디어 회의를 하던 어느 날이었다. 3시간 넘게 회의를 해도 머릿속에서 번쩍하는 게 안 나왔다. 팀장도 팀원들도 답을 못 찾고 둔탁한 머리만 극적이는 동안 몸은 점점 피곤해 지쳐갔다. 팀장인 나는 회의를 중단시키고 팀원들에게 2시간 동안 다른 곳에 가서 놀든지 낮잠을 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바로 남산으로 갔다. 무작정 남산 산책로를 걸었다. 지압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길에서 맨발로 걷기도 하면서 일생각은 벗어던지고 그저 걷는 일에만 집중했다. 1시간을 그렇게 느긋하게 걷고 산책을 했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는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다. 휴대폰 메모판을 열어 아이디어를 적고 카피를 다듬었다. 10원짜리 아이디어도 안 나오던 머리에서 10억 원을 줘도 아깝지 않은 아이디어가 나왔다. 잠시 걷고 나서 사무실에 돌아오니 회의도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결과물도 만족스러웠다. 결국 우리 팀은 그 프로젝트를 가볍게 따냈다. 그날 이후 난 다시 걷기와 친해졌다. 출퇴근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부러 버스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가기도 한다.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으로 돌아가니 몸속에서 긍정적인 진화가 다시 시작되었다. 살다 보면 가끔 일이 막힐 때가 있다. 짜증이나 화가 날 때도 많다. 그럴 때 가만히 앉아있으면 머릿속만 더 복잡해진다.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은 일,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때는 20, 30분 힘차게 걸어보자. 서서히 해결책이 떠오를 것이다. 위대한 철학자 괴테가 산책을 즐긴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니었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잡념들과 싸운다. 그런 잡념들이 목표를 흐리게 하고 일처리를 더디게 만든다. 이런 잡념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도 바로 걷기이다. 심하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빠른 걸음으로 걸어보자. 참기 힘든 화가 걸음의 속도만큼 빨리 사라질 것이다. 머릿속이 무겁고 아이디어가 바닥났다면 아무 생각 없이 몇 시간이고 걸어보자. 굳어있던 뇌가 말랑말랑해진 느낌이 들 것이다. 그렇게 조금씩 내 몸의 주인으로 돌아가자. 걷기는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실천하기 쉬운 긍정 습관이다. 걷기를 통한 긍정 연습. 1. 등을 곧게 펴고 당당하게 걷자. 자세가 좋으면 보기도 좋고 자신감도 생긴다. 사람의 기쁨은 등에서 만들어진다고 한다. 나이가 들수록 뱃살만큼이나 등 근육도 신경 쓰자. 2. 머리가 복잡할 때는 재래시장을 걸어보자. 아이디어가 꽉 막혀 있을 때는 근처 재래시장에 가보자. 시장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에 자극을 받게 되고
역동적인 시장 사람들 사이를 걷다 보면 새로운 생각의 물꼬가 트일 것이다. 3. 제주도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을 걸어보자. 도시에서는 자연을 보타며 오랫동안 걸을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다. 짬짬이 제주도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 코스를 걸어보자. 4. 음악을 들으며 흥겨운 마음으로 걷는 것도 좋다. 출퇴근길에 mp3를 귀에 꽂고 흥겨운 음악을 들으며 걸어보자. 울적한 기분도 달아나고 발걸음도 가벼워진다. 2. 빅 아이디어는 샤워줄기에서 쏟아진다. 물의 힘으로 에너지를 채우자. 목욕은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어 건강을 지키는 데도 좋은 역할을 한다. 게다가 생명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해서 명상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나루세 마사하루, 나를 변화시키는 3분 명상력 중에서 광고회사 사람들은 밤샘 작업을 밥 먹듯이 한다. 이틀 밤, 사흘 밤을 새는 건 보통이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때는 며칠에 한 번 집에 들어갈 수만 있어도 고마울 따름이다. 밤샘 작업을 하고 나면 책상 위는 온갖 자료와 담뱃재로 뒤덮이고 며칠 동안 안 감은 머리는 번들번들해진다. 대부분의 광고쟁이들은 휴일도 없이 월화수목금금금이 반복되는 생활을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나도 모르게 몸속에 병이 자란다. 어떤 사람은 책상 위에 온갖 자료가 쌓여 있으면 일에 몰입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한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겠지만 내 경험에 따르면 책상이 지저분하고 몸 상태가 더러우면 나올 아이디어도 다시 기어 들어간다. 더러움이 바리케이트를 쳐서 아이디어가 꽉 막히는 이런 순간에는 사우나로 후퇴하는 것이 좋다. 아르키메데스의 빅 아이디어는 목욕탕에서 나왔다. 느긋하게 목욕을 즐기는 순간 유레카를 외친 것이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몸이 이완되면서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가 별일 아닌 듯 술술 풀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스멀스멀 기어나온다. 과학적으로 시냇물이나 폭포가 창의력을 자극한다는 주장도 있다. 예로부터 수행자들이 폭포수 아래에 자리를 잡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밤샘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중간에 잠깐이라도 목욕이나 샤워를 해서 에너지를 충전해 줄 필요가 있다. 목욕을 하고 다시 회의를 하면 며칠 밤샘 사람 같지 않게 머릿속이 맑아진다. 프리랜서 생활을 하는 요즘 나는 아침 샤워 효과를 많이 경험한다. 아침 운동 후 하는 샤워는 삶에 큰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일의 효율도 높여준다. 샤워 꼭지에서 쏟아지는 물이 몸속에 잠재된 에너지와 빅 아이디어를 깨우는 것이다. 목욕은 역사적,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긍정 습관. 목욕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중요한 긍정 습관 중 하나다. 용맹하기로 이름 높은 스파르타 군인은 전투 후 반드시 목욕탕에서 피로를 풀었고 중국이나 일본의 귀족들도 온천욕으로 에너지를 충전했다. 우리나라 왕들도 온천 행궁을 통해 잔병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입증된 물을 통한 에너지 충전법을 이제는 우리도 일상에서 습관처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단 집안에서 간단하게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으로는 족욕이 있다. TV 드라마를 보면서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피로가 슬그머니 물러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여건이 된다면 사무실에서도 세숫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30분 정도 족욕을 하면 좋다. 그렇게 하고 나면 분명 일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진다. 주위 시선이 신경 쓰인다면 혼자서 야근할 때라도 시도해보자. 요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에 비해 때가 더 많다고 한다. 스트레스와 피로가 그 원인이다. 이런 나쁜 기운은 몸에 쌓아두지 말고 목욕이나 샤워를 통해 그때그때 몸 밖으로 빼주는 게 좋다. 아이디어는 수북히 쌓인 담뱃재와 더러운 책상이 아니라 샤워줄기 속에서 쏟아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라.